안녕하세요. 네. 일단 본인 소개 조금 간략하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제주 내려온 지 한 3년 차, 만 2년 정도 지났고요. 나이로는 30대 중반, 그 다음에 결혼한 지는 개월수로 따지면 4개월 차기는 한데, 복중에 태아를 임신한 제주 임산부입니다. 일단은 주식을 과거에 해 보셨나요, 혹시? 한참 2000년도 한 초반 때 3년, 5년 정도쯤에 붐이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못 모르게 계좌 개설하고, 그러니까 CMA라고 해서 막 다 해야 되는 줄 알고서는 CMA 계좌 개설하고, 그냥 단타라고 해서 그냥 언니가 이제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한 15년 정도쯤에 한 6개월 정도 가량 그래도 조금 프로그램 같은 거 로그인 좀 하고 그 정도. 그때 좀 괜찮으셨나요? 아니요, 되게 많이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무산업이라고 해서. 손해. 그러면 다시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세요? 그때는 아예 이제 굿바이 선언을 하고서 이제 아예 안 한 거였는데, 제가 이제 제주도 내려와서 이제 평범하게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경력 단절이 되고 집에 있다 보니까 결혼하고서 남은 이제 소액의 자금은 있는데, 그렇다고 또 나가서 일을 하긴 좀 힘든 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출산 이후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좀 작게라도 조금씩 새로운 걸 좀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투자라는 걸 해보고 싶기도 해서 일단은 시작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식은 누가 누구를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에 정답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이게 정답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입견이 생겨서 나중에 더 멋진 주식 투자자가 될 거를 제가 중간에 자르는 역할을 할까봐 그게 좀 우려돼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스스로 이제 필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그냥 뭐 프로그램에서부터 뭐 인증서부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 이제 배워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화된 지식이라는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많이 조언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뭐 종목이나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선택해야죠. 일단 그거를 한번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제 세뇌를 좀 시킬 거예요. 뭐냐면 일단 주식은 상식선에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되고요. 좋은 회사를 뭐 사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장 이전에 이게 주식하기 전에 가장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이거 되게 애매할 수도 있는데 좀 겸손한 게 약간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만약에 뭔가를 샀는데 수익이 났을 때랑 뭔가를 샀는데 손실이 났을 때 같은 대답이 나와야 돼요.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질문? 예를 들어서 수익이 크게 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수익이 크게 났어요. 네. 네. 아니면 손실이 엄청 났어요. 지금 그때 그 종목처럼. 네. 그렇게 해도 뭐 괜찮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소름 끼쳐도 수익이 엄청 크게 났어도 시장이 좋아서 운이 좋았습니다 정도인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 손실이 많이 크게 났다면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뭐 좀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해 좀 아쉽네요. 뭐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샀을 때 쫙 오를 때가 있어요. 우연히도. 그때 난 천재야라고 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이제 베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빠질 때 대응을 못하고 나 천재가 고른 종목은 또 오를 거야 라고 기다리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겸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주식으로 정답을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에 잔소리 이런 걸 좀 시작하고서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누구도 믿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지금 제주도 왔으니까 전기차를 좀 봤죠. 전기차가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 한 보급된 게 한 1% 조금 넘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한 90% 정도 이렇게 더 이상 전기차가 많아질 거잖아요. 관련한 업종들, 종목들이 좀 막 성장이 되겠죠. 엄청 그러면 아주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아주 멋진 종목이 전기차 종목이 있다. 이거 좀 사볼래요? 라고 하면 솔깃하겠죠. 그쵸. 솔깃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수는 결국에는 이제 회원님이 직접 하는 거지만 좀 의심은 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 굳이 안면도 없는 사람이 그런 좋은 정보를 줄까? 그쵸? 굳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딱히. 그래서 일단은 뭐 뉴스든 뭐든 그냥 믿지 말고 본인이 나중에 원칙들을 만들 건데 그 원칙에 딱 걸리면 그냥 하는 거고 아무리 옆에서 좋은 이야기 해도 원칙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잔소리 하나 더 하면 이제 보통 주식할 때 이제 환상이 좀 있어요. 그걸 좀 버려야 돼요. 주식은 환상보다 안 좋은 쪽 이야기들이 훨씬 많아요,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뭐 대충 보수적으로 봐도 한 90% 이상이 다 손실이에요, 주식하면.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손실이거든요. 10명 중에 1명 정도, 9명 정도는 손실. 10명 중에 9명. 근데 회원님이 9명에 안 속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주식하면 이걸 얼마 불리고 뭐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엔 그 생각보다 일단 잃지 않고 한번 좀 버텨보자. 한 1, 2년 경험해보자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서 이 정도 잔소리를 일단 하고 네. 시작을 해보면 처음에 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일단 주식이잖아요. 우리가 네. 하는 게. 이게 안전한 자산인지 위험한 자산인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위험한 자산. 네. 위험한 자산이 맞는 말이죠. 네. 그렇죠?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위험한 자산.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걸면 안 돼요. 항상. 주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로또 살 때 월급 전체를 로또 사지 않잖아요. 심심풀이로 이렇게 사는 정도로 시작하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위험자산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 혹시 주식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를 1년에 어느 정도 기대 수익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 주식 투자를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지금 일단 생각한 금액 자체가 제가 이제 예산 자체 이제 결혼 끝나고서는 이제 뭐 저한테 여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이면 1년 정도 운영해서 이 정도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 키우면서 뭐 기저귀나 아니면 육아용품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50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 네. 그러면 이게 퍼센트로 하면은 한 2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1년에 20%. 네. 그래도 일반 개인 투자자 회원분들보다는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보통. 보통 한 30%, 50%, 100%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회원님의 기대 수익은 1년에 20% 정도잖아요. 네.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글쎄, 근데 금액이 작으니까 어떤 식으로 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확답할 수는 없는데, 글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금액으로 보지 말고 그냥 퍼센트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00만 원을 하든 5억을 하든 금액은 상관없어요. 금액 상관없이 내가 1년에 몇 프로의 수익을 내느냐, 이 퍼센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나는 1년에 20%라는 수익이다라고 생각하면 바쁠 거예요, 엄청. 바쁠 것이고 자금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가 생각하는 그 기대 수익은 뭐냐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가 기대 수익이면 합당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위험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안전자산보다는 조금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겠죠.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요즘에는 은행에 그쵸? 있는 뭐 예금. 예전에 그 S모에서 일하셨죠, 그죠? 네. 그러면은 거기 최근에 금리가 어때요? 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 은행이 아니다 보니까 예. 뭐 그런 조금 더 높죠. 연저축 상품으로 봤을 때는 네. 장기 투자라서 그런 네. 걸로 봤을 때는 뭐 2.5? 2.5. 만약에 그러면은 주식 투자로 해서 1년에 2.5를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어디에 저축했을 때 2.5 준다고 하면 주식 투자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2.5보다는 조금 더 높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 그럼 20%는 너무 많은데. 아니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의 기준보다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최저는 그런 거죠. 내가 주식 안전 투자. 만약에 했을 때. 뭐 몇 개월이라도 연습 혹은 한 1, 2년 해봤을 때 내가 1년에 주식으로 한 2.5 이상 못 벌면 주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지노선을 예, 하나 이렇게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주식을 해보고 나서 아무래도 내가 연 수익률이 2%가 안 넘는다 라고 하면 주식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미래를 위해 좋은 것 같아요. 큰 돈 손해보지 않고. 이거 펀드닥터라는 사이트를 한번 봐보면 네. 없네. 그래서 채권형으로 일단 봐볼게요. 채권형으로 보면 순위들이 쭉 나오거든요. 1등은 이렇게 4.4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순위가 쭉 나오고 제일 못했던 애를 보더라도 현재는 이 정도 수익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거를 중간으로 보면 1.8과 뭐 예를 들어서 한 4.5 정도 사이에서 이게 지금 총 90개 정도의 채권형 펀드가 있잖아요. 여기서 눈 감고 찍기 하듯이 딱 찍어도 한 대충 중간 언저리 온다라고 하면 이 중간 값이 한 2.5에서 뭐 얼마 이상은 나오겠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에 넣든 어디에 저축을 넣든 한 2.5% 정도 이상의 수익을 안전하게 주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요게 사실 이제 요 개념이 좀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회사가 돈을 이렇게 빌릴 때 보면 은행에서 빌릴 때도 있고 주주한테 이렇게 빌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빌리는 돈은 항상 갚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주들한테는 이렇게 주식을 나눠주면서 돈을 받지만 갚을 의무는 없거든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회사를 고를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돼요. 내 돈을 채권으로도 빌려줄 수도 있고 주주로서도 주식으로 또 이렇게 주식으로도 빌려줄 수도 있다면 빌려받을 수 있다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역시도 성장하는 폭이 채권 이자보다는 많이 나와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ROE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회사도 회사 자산을 채권 이자보다는 높게 나와야 돼요. ROE가 그러니까 적어도 한 2.5 이상 나오는 회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내가 돈을 넣었을 때 그 회사 ROE만큼도 그러니까 일반 예적금보다도 못하는 정도의 수익을 내는 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종목을 고를 때 그런 것도 봐야 돼요. 내가 저 종목을 선택할 때 ROE라는 수치가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 ROE가 높은 게 좋겠죠.
ROE가 높은 걸 고르는 거.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잔소리를 한 거예요. 일단은.